자, 다음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도체 나르기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반도체 나르기 팀의 발표자 서채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와 함께 딥러닝 기반 OST 주행부 이상 감지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OHT, 즉 오버헤드 호이스트 트랜스포트는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를 수송하는 로봇으로 스마트 팩토리 핵심입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이로써 고장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장 진단 알고리즘 개발 시 산업 데이터의 라벨 부족, 그리고 OHT 호기별 모터 토크 신호에 매우 큰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딥러닝 기반 고장 진단 알고리즘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 또한 블랙박스 모델로 물리적인 해석성이 부재하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석 가능하고 많은 OHT 호기에 범적용 가능한 딥러닝 고장 진단 기법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수혜학생의 관심 분야와 기업 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학생을 매칭하였고, 서울대학교 측은 전처리 기법, 준지도 학습 기법, 해석 가능 인공지능 기법을 개발하고, 삼성전자 측은 지식을 공유하며 데이터를 확보하고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은 일정을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에 앞서 토크 신호 기반 고장 진단 기법과 도메인 적응 기법이라는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선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라벨 데이터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OHT 호기들 간의 신호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지도 도메인 적응 기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상세 설계 및 구현을 하였고, 제안한 알고리즘은 신호를 취득하고 전처리하며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모델을 구축 및 학습하고 결과를 검증 및 분석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호 전처리 단계에서는 특히 OHT 전후륜 모터에서 취득된 토크 신호를 3채널 신호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딥러닝의 학습 성능이 향상되며 물리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추출된 3채널 신호를 통해 고장 특징을 각 채널별로 나누어 추출하며 채널 가중치 블록에서 특히 각 채널의 특징을 종합하여 최종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 고장 진단기, 도메인 감별기에서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은 라벨 데이터를 활용하여 호기별 신호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이 얻어지게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채널 가중치 블록에서는 각 채널의 특징을 종합하며 채널별 중요도를 정량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고장 진단 정보가 많은 채널의 영향력은 극대화되고 해석성 또한 향상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OHT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맨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데이터는 정상 모드와 고장 모드의 신호가 겹쳐 분류기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우측 3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상태이더라도 OHT 호기별 신호의 편차가 존재해 실제 적용 가능한 고장 진단 알고리즘 개발이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제한된 방법에 다양한 라벨 데이터 비율, 그리고 다양한 호기 조합 상황에서 검증 정확도를 산출하였고,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들과 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한 방법이 고장 진단 일반화 성능이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딥러닝 내부 시각화 과정을 거쳐 시각적으로 제한 방법이 맨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일반화 성능이 높은 특징을 학습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널 가중치 블록을 분석하였는데, 중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퀴 고장일 때는 부하 불균형이,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어 고장일 때는 출력 에너지 합이 변화한다는 어떤 물리적인 거동이 제한 모델 학습에 반영되어 딥러닝 판단 결과에 물리적인 해석성 또한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산출물과 후속 성과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성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되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산업 인공지능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기계 군집 고장 진단을 수행합니다. 이로써 불시의 사고를 예방하여 사회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며 OHT가 아닌 다른 설비에도 확장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어 신호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센서가 필요하지 않고 라벨링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 측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전달해 주었고,
어떤 현업 실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술과 원천 기술 확보라는 부분이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도체 나르기 팀의 발표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했고요. 이 고장 진단의 필요성이 있었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OHT 주행부 이상 감지 기법을 개발을 했고요. 이 딥러닝에 기반한 연구로 이렇게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함께 협업을 해 나간 그 결과를 지금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혁신 인재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또 어떤 연구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반도체 나르기 팀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5번 심사위원님. 네, 산업체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잘 해결하신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그 OHT 고장 진단을 위해서 토크 신호를 이제 이용해 갖고 고장 진단을 했는데, 이 고장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종류의 신호들, 예를 들어서 뭐 소음, 진동, 또 전류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의 신호들을 추가해서 인공지능을 돌리면은 조금 더 판단이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노력은 해보셨는지? 예. 네, 말씀드리자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는 추가적인 센서가 없고 제어 신호를 활용한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저희가 연구실에서 따로 모터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모터 테스트 베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어 토크 신호도 추출하고 진동 신호도 이제 추출이 가능하고 또 다른 어떤 속도나 어떤 다른 추가적인 음향 센서까지도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제한된 알고리즘을 그 데이터 셋에 적용을 해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너무 많은 정보는 좀 불필요했었고 한 5채널 정도 되는 정보일 때 정확도가 가장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로부터 조금 다른 종류의 신호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한 시스템이 삼성전자 쪽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고장 진단에 활용할 계획을 삼성전자 쪽에 갖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정확한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기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저희가 마련을 하였고 앞으로 이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적용 과정을 거쳐서 적용될 계획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번 심사위원님. 사실 딥러닝 모델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셋에 대한 확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심사위원분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어 신호만 이렇게 전달해 주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런 모델 개발할 때 다양한 센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환경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산업용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딥러닝 모델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그럼 확보된 데이터셋 그리고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레이블링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보된 데이터셋이 이제 토크 신호뿐만 아니라 사실 등속 구간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속도 신호까지는 이제 존재하기 하고요, 합니다. 이제 하고 그 레이블링 과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데이터셋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 모든 데이터가 레이블링 되지는 않았고요. 특정한 레이블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반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적용 과정을 거쳐서 레이블되지 않은 다수의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레이블이 좀 잘 돼 있는 부분이 다행이게도 이제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도학습 모델, 간단한 모델 개발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많은 설비 확장 적용하기에는 라벨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한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모델이 개발되고 나면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용 데이터셋도 있을 텐데 검증용 데이터셋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사실 따로 저희가 현장 가서 검증 절차를 거칠 수는 없었고요. 이제 확보된 데이터를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를 이렇게 나누어서
최소한의 테스트 데이터만 남겨놓고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서 15번 정도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4번 심사위원님. 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신 거는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현장에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라인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봐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을 걸로 봐요. 하지만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하고 관련된 그 소통이 계속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 관련 연구한 학생이 한 명이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한 학생들이 공급이 돼서 계속적으로 현장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5분의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도체 나르기 팀이었습니다.